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8일 최병목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알쏭달쏭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비난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국민의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지대 그것도 또 가능성을 일축하고, 그럼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은퇴하겠다는 것이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여러 갈래의 선택,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행을 할 가능성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건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 불과 열흘 전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친문 중심의 도로 친문당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윤호중 의원, 강성 친문으로 평가받고 있죠.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고, 5월 2일 날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될 텐데, 그 대표 다 범친문 또는 범친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도로 친문당.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다 마찬가지죠. 한 2명 빼놓고 이재명계 1명, 이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쪽 1명 정도, 그 다음에 무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명이 나왔던데, 의미 없는 얘기고, 그러면 핵심은 다 결국 이제 친문 최고위원이 될 텐데, 그럼 친문 대표에, 친문 최고위원회, 친문 원내대표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도로 친문당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설 자리는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그냥 은퇴하는 거냐?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활발한 여기저기의 활동, 내지는 또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라는 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한번 만나볼까? 그게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인데,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어디를 본인이 선택하겠다 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권 후보,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할 이유가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노병의 노림수가 무엇이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냥 은퇴도 아니고 민주당행은 더더욱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가능성, 이런 걸 이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지금 먹던 우물에 침 뱉는다, 이런 권영세 의원이 반박이 있을 정도로 계속 쓴소리 수준을 훨씬 넘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리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이 사라진 뒤에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한 겁니다. 지금 경쟁 국면이다 보니까 의견이 어느 하나로 모아지지 않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선 대표의 뜻이 있는 초선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 윤희숙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내가 청년 대표로서 한번 국민의힘 대표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정진석 의원이 사실은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포기를 했고, 자, 그러면 주호영 현재의 원내대표, 19일날 사퇴한다고 하죠. 사퇴한다는 얘기는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 부산 출신, 그 다음에 충남 출신 홍문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 경선에 나서다 보니까 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중구난방처럼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경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리더십이 공백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 국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걸 아사리판으로 규정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자, 본인이 빠진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흔들릴수록 결국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훨씬 커질 것이다,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빠졌더니 저 당 정말 아사리판이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 얘기를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아마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런 전략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인이 이제 아사리판 얘기를 하니까 실제 많은 국민들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정상적인 경쟁 국면이다. 아사리판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합당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합당하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켜 주었는가?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애정이 없다. 국민의힘에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축하고 그냥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저의 분석은 만약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워낙 본인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까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간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플랜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플랜 B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가? 그거는 역시 뭐 본인으로 봐서는 감이 좀 아니다. 대통령 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눈에 아마 이 사람 대통령 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마찬가지죠.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서도 만나보고 나면 이 사람 감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본인 정도 비례대표 5선을 할 정도의 그도 이 당 저 당 다 다니면서 그 정도의 정치 경험, 정치 편력이면 사실은 웬만한 사람 만나서는 성에 차지가 않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입니다. 이 원석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될지 안 될지 그걸 과연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이거 누가 다듬지도 않은 돌이네? 그러고 버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아마 만나보면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간에 있던 합당 문제에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안철수 개인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플러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쩌면 국민의힘의 플랜,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지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빼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높은, 오차범위 내지만 가장 높습니다. 거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중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웬만한 후보들은 그런 이미지가 없이 국민의힘의 어떤 강한 진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확장성에 문제가 없다. 국민의힘과도 약간 이념적 지향성이 약간 다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자, 그럼 국민의힘에 애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자들은, 그러면 제3지대로 가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제3지대의 대표적인 깃발을 꼽은 사람이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이죠. 그제 만났죠?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제3지대라는 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도 가지 않고,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는 더더욱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애정이 없다고 그러고, 제3지대라는 건 없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럼 뭐냐? 이러고 보니까 이제, 그러면 또 한 번의 킹메이커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제 여기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킹메이커를 어디서 하겠다는 것이냐? 어디서? 이거죠. 국민의힘에도 가지 않고, 제3지대도 그런 건 없다고 하고, 어디서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 자기 중심의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자기가 구상하는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그거는 근데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지금 거기가 그래도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10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뭐 기타 야당들을 합쳐서 하나로 모으는 이런 걸 구상하고 있고, 근데 그 기획을 본인이 해야 되겠다.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니까 안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한테 관심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가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만은 호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자기 브랜드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뭐 나보고 만나자고 하면 내가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자꾸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만나자고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입장 표명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기는 5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오늘은 18일이라고 했죠. 18일이면 5월 중순이면 앞으로도 한 달, 어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간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아마 혹시 이렇게 애둘러서 누군가 중간에 거간꾼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한번 좀 만나봐 라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제안을 하는데 윤 전 총장이 그 부분을 지금, 왜냐면 만났을 때 그게 보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제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뇌물전과자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첫 번째 정치권 인사로 현장 정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상당히 일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1993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뇌물, 이건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을 만남으로써 어떤 본인의 그 공정 정의 이미지가 확 깎이는, 아마 이런 거를 첫 번째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이제 나중에 막 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혹시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윤 전 총장은 지금 계속 아무런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데도 그 손을 잡아주질 않는 것이죠. 그거는 아마 윤 전 총장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이미지의 문제도 있고 구정치인 스타일의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안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처음에 만나는 거는 역시 청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또는 반문연대의 선봉에 설 사람, 반문연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요 지지층은 뻔합니다. 50대 이상 연령별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충청, 영남 이런 쪽을 아울러야 되겠죠. 호남에서는 어차피 먹혀들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울러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동떨어져 있는 섬 같은 지역이 20대입니다. 20대. 그리고 일부 30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확장을 할 수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정치권의 인사 중에서 누굴 만나면 기존 그 반문연대 사람들과 그다지 친하지 않은 중립지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년, 노동계나 이런 데 사람들, 이런 노동계도 민노총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완전 친문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노총 계열이나 아니면 이쪽에 요새 방송사 이런 데 보면 공공노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나 아니면 20대 청년, 여성, 아마 이런 쪽으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김종인 위원장의 노림수는 뭐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이 지금 반응이 없으니까 약간 초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비난하고 흔들고 이러면서 자, 나를 중심으로, 나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글쎄 그럴 경우라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결국은 그 중심, 가장 큰 지분은 국민의힘이 가져야 되는데 그 지분을 너무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본인이.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거기에 가서 그걸 다시 추스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본인이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판은 국민의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통정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선 도전하겠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 반기문, 고건 뭐 이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는 일이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 전 총장의 선택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본인의 그림 순수하게 그것을 이 중심으로 해서 야권을 재편하는 것,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노림수가 저는 아마도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힘, 에너지, 이거와 연결되지 않는 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마치 국민의힘과 다시는 손 안 잡을 것처럼 하는 것은 전략적 미스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